한 가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분주했던 항구들이 이제는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시애틀. 더 이상 울리는 배의 경적도, 끝없는 컨테이너 행렬도 없습니다. 물건은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은 물류 시스템의 심장부에서부터 마비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금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미국은 한때 물류 초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자신의 손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플러그를 뽑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정책들이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논란이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이 콘텐츠는 분석 목적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객관성과 개방성으로 접근해 봅시다. 미국 항구 위기. 상상할 수 있나요? 이 위기는 월스트리트나 워싱턴의 긴장된 회의실이 아니라 대부분 주목하지 않는 장소, 바로 항구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경제의 생명선이었던 항구들, 로스앤젤레스에서 롱비치, 시애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선박 통행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롱비치는 운영의 최대 40%를 잃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을 삭감당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며칠씩 컨테이너선 한 척도 입항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먼지 쌓인 낡은 컨테이너들, 버려진 하역구역, 동면 중인 듯 멈춰선 크레인들. 이 모든 것이 미국 공급망 붕괴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는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운송할 물건이 없어 집에 머물고 있으며 소형 운송 회사들은 대거 파산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선박도, 인력도, 주문도 없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으로 칭송받던 체계가 이제는 지쳐있고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이는 식품, 의약품, 제조 부품 등 필수 물자의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항만 노동자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화물도 선박도 돈도 없습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단일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즈니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친 결과입니다. 첫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장기적 여파이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원인입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은 관세, 엄격한 검사 또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우호적인 시장으로의 우회로 인해 급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지부티, 그리스 피르스, 스리랑카 한반토타까지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며 이 전략 거점을 새로운 무역 거점으로 바꿔 미국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심각한 물류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량 퇴사 사태 속에서도 수많은 자리가 비어 있으며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엄격한 이민 정책이 노동력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투자의 정책까지 겹치면서 미국 항만 시스템은 아시아나 유럽 경쟁국들과 비교해 노후화되고 뒤처진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위기가 조용히 미국의 세계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무역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가는 점차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주요 항구들이 버려지고 항로가 우회되며 무역 파트너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미국은 점차 자신이 만들었던 세계화 흐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물류 위기가 아닙니다. 실존적 위기입니다. 무역 개혁, 기반시설 재투자,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관계 재구축 같은 거시적 조정 없이는 미국은 세계가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항만에서 벌어지는 위기는 내일 미국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닌 단지 글로벌 무역 지도의 끝자락으로 전락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총성 한 번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다음 타격을 입을 산업은 무엇일까요? 기술? 보건? 농업? 도널드 트럼프의 논란이 된 정책들.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자는 목표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현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무역 정책 중 하나를 시행했습니다.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중국 화물선에 수천 달러 규모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국 공장을 보호하고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며 값싼 아시아 제품 의존을 점차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를 직접 만들 것이다. 중국 선박은 더 이상 미국 항구에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희망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격분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으로 물건을 쏟아붓는 대신 중국 기업들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로 빠르게 항로를 전환했고 이 시장들은 관세 장벽이 아닌 열린 팔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1대1로 전략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중국은 흔들림 없이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고 항만, 철도, 항공 노선을 건설하면서 미국 없이도 충분히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값싼 수입품을 잃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중개 허브로서의 지위도 포기했습니다. 항만은 선박이 없고 컨테이너는 비었으며 크레인은 멈췄고 노동자들은 실직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담한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장기 전략이 결여된 채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은 수십 년째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배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상업 선박 생산을 위한 완전한 생태계를 다시 갖추기까지 최소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설계, 원자재, 노동력, 주행종,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사이 경제적 피해는 매시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품 부족, 폭등하는 운임, 멈춰선 공급망, 그리고 그 정치적 상징이 낳은 직접적인 여파로 고통받는 수백만 물류 노동자들.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날린 주먹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스스로의 문을 잠갔지만 내부에서 자신을 구할 도구조차 잃어버린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이 더 옳다고 생각하나요? A. 강력한 관세로 중국을 압박한다. B. 다시 협상에 나서 공급망을 안정시킨다. C. 장기 투자하되 문을 하루아침에 닫지는 않는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상. 워싱턴이 국경을 차단하고 관세를 인상하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애쓰는 동안 베이징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단순히 거대한 무역 흐름을 갈등이 적은 파트너들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이 우회냄비에는 북미 경제의 균형을 완전히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밴쿠버 항구가 이제 새로운 태평양 횡단 무역의 별로 떠오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서 거부되거나 차단된 상품의 최대 4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통과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제 밴쿠버 교외에 수십 개의 유통센터, 물류 허브, 공급망을 열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새로운 물류 회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인프라, 개방된 무역 정책, 그리고 서부 해안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 덕분에 캐나다는 한때 국제무역의 백스테이지로 여겨졌던 나라, 이제는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을 둘러싸고 벽을 쌓고 있는 동안 남쪽의 멕시코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만사니어 항구는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주요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에서 선박들이 정박하던 자리를 최대 60%까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해상항구와 미국 국경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 완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의 상품은 여전히 미국에 도달하겠지만 미국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멕시코를 통해 우회할 것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세금 없이 우회하지만 전략적으로 뛰어난 방역입니다. 그리고 이는 멕시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도 이 기회를 활용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물류 보조로 여겨졌던 두 나라는 이제 자신 있게 글로벌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타와와 멕시코시는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대 물류 회랑을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항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역할을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단지 미국이 몇 개의 컨테이너를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자신의 목소리와 길을 찾을 때 미국의 중심적인 역할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 선포도 공개적인 충돌도 없습니다. 그저 미국의 부재가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 내 두 가지 영향. 미국 항구의 마비로 인한 여파는 단지 선박의 도착수가 줄어들거나 창고에 먼지가 쌓인 컨테이너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공급망을 찢어놓는 연쇄적인 충격파이며 미국 수백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도착을 멈추면 단지 물건이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의 전체 가치 사슬이 위험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최신 추정에 따르면 항구 운영, 물류, 운송 부문에서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심각한 감축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선박을 실어 나르고 크레인을 조작하고 컨테이너 트럭을 운전하거나 창고를 관리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연쇄적인 실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이 생산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리할 화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입업체들, 특히 소매업체와 무역업체들은 공급 부족의 폭풍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등하는 물류 비용, 주문 취소, 제품 반품, 그리고 장기 계약을 잃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빈 컨테이너가 여전히 예전 일정에 맞춰 도착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미국은 매일 항구를 가동하고 물을 공급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거대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위기가 한 해 중 가장 민감한 시점인 연말 휴가 배송 시즌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미국 기업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할 상품들을 재고로 확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류, 장난감, 식품, 전자제품. 만약 배송 가뭄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심각한 재고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빈 선반과 화난 쇼핑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구의 조용한 외관 뒤에는 퍼져가는 경제적 지진이 있습니다.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가치 사슬을 깨뜨릴 만큼 강력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인접 국가들이 일어설 때마다 미국이 행동하지 못하는 매 시간은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더 깊이 뒤처지는 또 다른 시간이 됩니다. 공공의 분노와 정치적 분열. 아이러니하게도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때 신뢰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항만 노동자들, 트럭 운전사들, 물류 기술자들, 이제는 그가 주창했던 무역 중단 정책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통계에 따르면 주요 항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90% 이상이 이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했으며 그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가장 먼저 그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은 낮아지며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분노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항만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대규모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반응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고문들은 자원을 대형 항구에 집중시키기 위해 작은 항구들을 잠시 폐쇄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방화 전략입니다. 미국의 정치 권력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요구하며 이를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타협을 촉구하고 있으며 관세를 완화하여 공급망을 구하고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고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길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가장 위험한 점은 스스로를 향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이라면 무역 중단 정책을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지정학적 결과. 미국이 내부적 갈등에 갇혀 있고 당위 대응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글로벌 무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관세, 수입 장벽, 마비된 항구들이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빠르게 물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인도는 개방적인 정책, 낮은 비용, 그리고 빠르게 확장되는 인프라 덕분에 새로운 물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삼성,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주요 기술 및 소매 대기업들은 미국의 물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대체 경로를 통해 이웃 국가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진실은 지정학적 힘은 공급망의 강도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강력한 무기와 강한 통화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상품 흐름을 보장하고 공급과 수요를 지속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항구가 텅 비고 창고는 차가워지며 시민들이 해외에서 오는 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이는 단순한 물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리더십에 서서히 침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단지 배만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너들의 신뢰, 국민들의 자신감, 그리고 글로벌 체스판에서의 위치를 잃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만약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장벽을 쌓아간다면 미국은 더 이상 미움 때문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전략인가요? 아니면 미국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실수인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날카로운 지정학적 경제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